자, 본격적으로 if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제어문들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조금 다른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제어문들은 다른 문장들의 실행 방식에 영향을 미쳐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구문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제어하는 문장과 제어당하는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즉, 어떤 문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라는 형태로 기술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는 보통 제어선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제어 키워드와 어떤 제어 조건을 통해서 제어문의 첫 줄에 기술을 해주게 되어지고, 그 부분을 제어문의 헤더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 제어문의 헤더와 실제 이제 제어 당할 문장들은 하나 이상의 문장들이 해당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써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어 당할 문장들이 여러 문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여러 개의 문장들을 그냥 나열해 주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블럭으로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어 당할 문장들의 블럭을 우리는 스위트, 하나의 세트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스위트 부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제어문의 시작에서 한 스텝만큼 들여써 주기를 해줌으로써 같은 들여쓰기 정도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이 모두 다 하나의 블럭을 구성하는 형태가 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은 함수를 설명을 할 때 한번 소개를 했었죠. 다만 이제 함수와 다른 것들은 제어문들은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이고, 그저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문장들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라 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반복문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의 관심사는 조건문인데, 현재 파이썬에서의 조건문은 if 구문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만일 뭐뭐라면 무엇 해라 라는 형태가 될 거예요.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비가 온다면 우산을 챙겨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집을 나서기 전에 먼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만일 비가 오면, 자, 비가 오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우산을 챙겨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산을 챙겨 나간다라는 문장은 매번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우산을 챙겨 나가겠다라는 형태로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제어문들은 플로우 차트를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수행되어지는지를 다소 명료하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현재 하나의 조건을 기술을 해서 보통 플로우 차트에서 조건은 마름모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참인 동안에만 그 뒤에 나오는 하나의 앞에서 우리 스윗이라고 표현되었던 이 제어선과 연결되어진 하나의 문장 혹은 하나의 블럭이 수행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조건이 거짓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장 혹은 이 문장들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이 제어문 다음에 있는 문장들이 수행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빈손으로 나가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간단한 예를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대화식 모드를 통해서도 충분히 테스트해 볼 수는 있기는 하는데, 제어문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행에 걸쳐서 작성하다 보면 그 제어문에 포함되어지는 문장들을 한 스텝 들여쓰기 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겠죠. 대화식 모드에서는 그 들여쓰기라는 부분들이 좀 제대로 표현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 모드로 작성을 해봅시다. 자,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가지고서 그 두 정수의 크기 값을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려고 해요. 현재 간단한 구성을 위해서 굳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두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해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려고 해요. 현재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n1, n2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입력받은 두 정수의 값의 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어떤 수가 더 크다라는 형태로 출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출력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처리를 해볼까요? 역시 이 문제를 위해서 굳이 함수를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기 위한 차원에서 compar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compare라는 함수를 통해서 n1, n2를 비교해줘
또 비교한 결과를 출력해줘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상단에 사용자 정의 함수 부분은 자, 이렇게 매개 변수 n1, n2를 갖도록 해봤어요. 현재 주 프로그램 부분에서의 n1, n2라는 변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 부분의 n1, n2라는 변수는 전혀 다른 변수인 거죠. 그냥 이름이 같을 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현재 compare라고 입력하고 나서 제어선 끝에 콜론 입력하고 엔터 쳤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한 스텝 들였어서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즉 compare라는 함수에 포함되어질 문장들을 여기서부터 입력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조건문을 통해서 if 만약에 n1이라는 변수가 n2라는 변수보다 크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크다면 뭘 할 거냐? 여기서 바로 출력을 해봅시다. 출력하기를 n1이 더 크다 라는 형태로 출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첫 번째 정수는 2, 두 번째 정수는 3이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현재 compare라는 함수를 통해서 n1과 n2를 넘겨서 n1이 더 크면 n1이 더 크다 라고 출력을 할 것인데 n1이 더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았어요. 이 조건이 참이어야지만 출력이 되는데 이 조건이 거짓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도 출력이 안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현재 첫 번째 정수에 이번에는 10 써주고 두 번째 정수에 5라고 써주게 되면 이제는 10이 더 크다라는 형태로 조건이 만족되어지니까 출력이 되어지죠. 자, 한 번 더 실행을 해봅시다. run 하기를 첫 번째 정수에 5, 두 번째 정수에도 5를 써주게 되면 이제는 두 정수의 값이 같으니까 같은 건 큰 것이 아니니까 거짓이 되어져서 어떠한 내용도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변수의 값이 더 큰 경우에 한해서만 출력되어지는 하나의 조건문을 만들어 봤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건문을 작성을 하면 이렇게 제어당하는 문장, 선택적으로 출력되어지는 문장과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하는 문장을 한 줄에 써놓으면 가독성이 좀 떨어져서 별로 선호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제어당하는 문장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문장들을 동시에 제어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블럭으로 구성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은 제어문들은 여기서 이렇게 엔터를 써주게 되면 자, 현재 def의 이 d라는 컬럼에서 한 스텝 들여 써준 것이 compare라는 함수에 속한 문장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 if라는 키워드에서 다시 한 스텝 들여 써진 것은 이 프린트는 이 if라는 제어문에 속해 있는 문장이다 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특히 이렇게 된 경우에 우리가 요 구문을 두 줄로 나눠서 작성을 해봅시다. and 속성을 통해 가지고서 줄바꿈 처리하지 말고 프린트 하기를 굳이 이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간단한 예를 가지고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한 거예요. 자, 프로그램 수행해주면 첫 번째 수가 10, 두 번째 수가 5라고 한다면 역시 10이 더 크다라는 우리 아까 작성했던 코드와 동일한 코드를 작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조건문 안에 수행하고자 하는 문장들이 여럿이 된다, 여럿 포함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또 하나만 포함된다 하더라도 제어선 부분과 제어당하는 문장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제어선 다음에 한 스텝 들여써서 하나의 문장을 포함한다라는 건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다만 우리가 여기다가 느낌표를 하나 출력을 해볼까요? 자, 이 느낌표는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if라는 키워드보다 한 스텝 들여 쓰지 않고 이 if라는 키워드와 같은 소위 형제 레벨에 있는 문장인 것이죠. 이 문장은 이 if라는 제어문 안에 포함된 문장이 아니라 이 if라는 문장이 수행되고 나서 처리되어질 그런 문장이 되어질 것이에요. 자, 실행을 해봅시다. 첫 번째 정수로 다시 10, 두 번째 정수로 5 입력하면 이렇게 느낌표가 다음 줄에 출력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심지어 내가 다시 수행을 하기를 첫 번째 정수를 0, 두 번째 정수를 5로 입력을 해주면 이 구문은 이 제어문 안에 포함되어진 문장이 아니니까 얘가 참이건 거짓이건 상관없이 항상 출력되어지는 그런 문장임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현재 N1이 N2보다 큰 경우면 N1이 더 크다라고 출력을 했다라고 하면 N1이 더 크지 않은 경우 또 뭔가 출력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겠죠. 뭐 지금처럼 첫 번째 정수와 두 번째 정수를 비교해서 첫 번째 정수가 더 큰 경우에는 출력이 됐는데 첫 번째 정수가 더 크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어져서 이 부분을 살짝 바꿔서 다시 조건문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추가하기를 현재 N1이 N2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반대되는 논리는 N1이 N2보다 작다가 아니라 N1이 N2보다 크지 않다, 즉 작거나 같다라는 논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N1이 작거나 같기를 N2보다 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죠. 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작은 경우와 같은 경우가 모두 다 해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냥 한 줄로 썹시다. 이때는 N2가 가가 될지 2가 될지는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더 크다라고 합시다. 자, 이제는 compare라는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두 변수를 비교해서 N1이 더 크면 요 문장이 수행될 것이고 N1이 더 크지 않으면 요 문장이 수행되어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실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정수에 10, 두 번째 정수에 5를 입력하면 10이 더 크다라고 출력이 됐고 실행하기를 첫 번째 정수에다가 5, 두 번째 정수에다가 10을 넣어주게 되면 두 번째 입력한 수가 더 크다라는 것이 됐어요. 뭐 조사가 맞진 않아요. 조사가 일부러 좀 다르게 한 것은 어느 문장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좀 더 명료하게 나타내 보기 위한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현재 첫 번째 정수와 두 번째 정수를 같이 넣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때는 조건에 따라 큰 경우가 아니니까 두 번째 구문이 수행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두 수를 비교해서 첫 번째 수가 더 큰지 다음 수가 더 큰지 이렇게 두 개의 조건문으로 구별을 했을 때 가만히 봤더니 이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거짓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반면에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면 두 번째 조건은 항상 참의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상호 배타적인 조건들을 나열식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즉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상호 배타적인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굳이 앞면이냐 뒷면이냐라는 것을 개별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 없이 N1이 N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참이면 얘는 비교해 볼 필요도 없는 문장이 되겠죠. 반대로 이 조건이 거짓이다라고 하면 얘는 항상 맞는 조건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상호 배타적으로 사용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조건문이 있는데 하나의 조건 평가식을 통해서 상호 배타적인 상황들을 판별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조건문이 if, else 조건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if 조건문에다가 else로 시작되는 절을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else 콜론 해가지고서 자, 보통 하나의 조건문에서 else라는 키워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만일 이 조건이 참이면 이 문장을 수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 문장을 수행해라 라는 형태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플로우 차트로 보면 하나의 조건 평가에 따라서 그 평가식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두 문장 혹은 두 부류의 문장들 중에 어느 하나의 그룹을 선택을 하고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구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작성했던 코드를 if, else 절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현재 if 첫 번째 조건이 참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조건을 굳이 우리가 기술할 필요 없이 여기를 그냥 else 절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할 것은 else 절은 요 if 절과 들여쓰기 정도가 일치해줘야 돼요. 함수의 몸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스텝만큼 들여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들여쓰기 정도가 쭉 누적되어지다 보면 스페이스바로 일일이 띄는 것의 개수를 정확히 맞추기 힘드니까 우리는 탭키, 우리 키보드 좌측 상단에 보면 TAB라고 이름 붙여진 키 있죠? 그 탭키를 이용하는 것이 다소 편할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엔터키를 통해서 줄을 띄워주는 것은 하나의 블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를 띄워주거나 띄워주지 않거나 수행 결과는 똑같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현재 첫 번째 수가 더 크게 쓰면 크다라고 출력이 될 것이고, 거꾸로 첫 번째 수를 더 작게 쓰게 되면 여기 else 절에 포함되어져 있는 어떤 수가 더 크다라는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는 좀 전에 작성했던 얘와 차이점은 뭐예요? 조건 평가를 한 번만 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뻔한 조건을 위해서 두 번의 조건 평가식들을 일일이 수행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낼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또 작성한 프로그램도 이 경우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어떤 선택적으로 이를 수행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상반되는 조건을 별도의 개별적인 if문으로 쭉 나열식으로 기술하기보다는 if else절을 더 선호하게 된다 정도 기억을 해둡시다.